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객체 스냅과 도면층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체 스냅과 도면층에 관해서는 이 CAD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면은 이 본 동영상을 반복해서 좀 듣고 이해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소에 도면 그릴 때마다 거의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도면 작업을 할 때 또는 과제를 낼 때 또는 학교에서 우리가 출석 수업을 할 때에도 반드시 이것을 먼저 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도면층도 여러분들이 미리 이것을 만들어 둬야 됩니다. 수업 시작하면은 수업 시작해서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먼저 이 도면층을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을 그려가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객체 스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예를 들어가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객체 스냅이라는 것은 오브젝트 스냅으로 단축키가 OS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은 객체 스냅 단축키 OS. 그리고 이 객체 스냅을 켜기 끄기 대부분 켜두고 도면을 그리는데 또 켜두면은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F3번을 누르면 끄기가 됩니다. 평소에는 켜두시고 도면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스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단에 보면은 CAD 도면, CAD 이 하단에 보면은 명령줄이 있는데 거기에 객체 스냅, 오브젝트 스냅 앞에 두 글자를 따서 오브젝트 스냅, OS 엔터 이렇게 치십시오. 그러면은 이러한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객체 스냅 켜기가 F3번입니다. F3번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5가지만 체크합니다. 5가지 이건 또 기억해 두셔야 돼요. 끝점, 중간점, 중심점, 교차점, 직교, 접점은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인물의 오스냅에서 5가지 체크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은 좋습니다. 또 혹여 기억을 못했다 이러면은 OS 엔터 들어가서 끝점, 중간점, 중심, 교차점, 직교 이것은 도면 그릴 때 아주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접점이라든지 연장선, 4분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잘 쓰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도면을 그릴 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만 체크해 두시면은 웬만한 도면은 그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끝점, 중간점, 중심, 교차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십시오. 자,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 체크하고 확인.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나 하면은 제가 직선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직교 켜기 끄기가 F8번입니다. 자, 이래서 제가 길이가
백인 직선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렸습니다. 이럴 때 작으면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제가 직선을 위쪽으로 50만큼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직선을 선택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은, 이걸 선택할까요? 여기가 끝점입니다. 여기가 중간점입니다. 중간점, 또 원 같으면은 중심이 되는데 제가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크기가 25 엔터. 자, 이게 반지름이 25인 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가 잡힙니다. 여기가 우리가 중심이 됩니다. 예, 중심.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아래쪽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되면은 신축 길이 조정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2020 버전에는 이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2009 버전, 학교에 있는 2009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아래쪽으로 50 엔터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50이었고 5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100이 되겠죠. 전체 길이는 100이 됩니다. 자, 이게 치수를 조금 치수를 나중에는 이렇게 드립니다. 치수가 좀 작게 나온다. 이럴 때는 D 엔터. 자, 여기에서 수정.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을 2.5가 한 5 정도 해볼게요. 5 정도 확인, 닫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보다가 좀 크게 나타납니다. 자, 지우시고 우리가 오스냅의 객체 스냅을 오스냅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선형 이 치수를 매길 때도 이렇게 저절로 잡힙니다. 부근에 가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어서 F3번을 꺼버립시다. 꺼버리면은 우리가 이 치수를 갖다 대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렇게 잘 잡아도 이게 정확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어서 이렇게 잡았다. 이러면은 틀리죠. 99.94 이것도 엄청 잘 잡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F3번을 켜두면은 우리가 치수를 할 때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 그 중심을 잡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L 엔터 우리 중심에서 그린다. 이 중심이 자동 잡히잖아. 그죠? 예, 거기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끝점, 중간점, 중심, 교차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교차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L 엔터 이렇게 하고 지금 중간점이 잡히잖아. 그죠? 중간점이 잡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교차점이라면은 L 엔터 하면은 교차점이 잡히게 됩니다. 정확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클릭 F8번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걸 객체 스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객체 스냅 F3번을 끄고 우리가 잡아보면은 이게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잡았다 하더라도 틀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스선합니다. 그러나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틀리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F3번을 킨 다음에 L 엔터 이라면은 얘가 자동으로 잡혀집니다. 자, 그래서 객체 스냅이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직선의 성질을 또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향도 바꿀 수가 있어요.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는 얘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만 끝에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옮겨도 됩니다. 예, 되겠죠? 원도 같습니다.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잡으면 얘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 이동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잡거나 이런 부분을 잡으면은 이 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0 엔터. 예. 지금은 자, 여기 이 파이가 안 나타나고 여기가 네모로 나타나는 것은 글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지금은 설명 내용이 그 부분이 아닙니다. 자, 중심으로 하면은 이렇게 움직여져요.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잡으면은 키웠다가 줄였다가 돼요. 예를 들어가 키워 보겠습니다. 25 엔터. 예,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지점 중심을 잡는다거나 교차점을 잡는다거나 끝점을 잡는다 이럴 때는 항상 뭐를 켜둔다? F3번 오스냅을 오브젝트 스냅 오스냅을 켜둡니다. 됐습니까? 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 수업에서 교실에 들어오면은 하단에 OS 엔터 여기에서 이 5가지를 체크 꼭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층 이 레이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히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색깔을 임의적으로 바꾼다거나 이 직선의 어떤 굵기를 임의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도면이 올바른 도면이 될 수가 없어요.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그려서 또 이렇게 나에게 보내와도 그걸 판독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도면은 그린 사람이 가장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린 것을 내가 판독하기에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도면층을 이용해서가 그렸다면은 판독이 아주 쉽습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도면층에 관해서 이 도면층 레이어입니다.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단에 리본 여기 있어 보면은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이 도면층의 특성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도면층이 있습니다. 우선 도면층이라는 게 어떤 것을 도면층이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말 그대로 자세히 들어보세요. 도면층입니다. 아파트 같으면은 1층, 2층, 3층, 뭐 10층, 15층, 20층 이렇듯이 층입니다. 1층에 있는 도면, 2층에 있는 도면, 3층에 있는 도면 이래 해서 예를 들어가 그게 뭐 50층이다. 이러면 50층으로 이루어진 도면입니다. 그래서 층마다 그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5층의 것만 보고 싶다. 이러면 나머지 꺼버리면은 5층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3층의 것만 보고 싶다. 이러면은 나머지 꺼버리면 되죠.
그리고 3층 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즉 내가 필요로 하는 층수를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층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50층 되는 도면을 포개져 버리면은 판독하기가 대단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층을 이용해서 그려놔두면은 우리가 웬만한 것은 우리가 판독이 아주 쉽게 판독이 됩니다. 그래서 도면층 만드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이것을 설명할 테니까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레포트를 낼 때 또는 시험을 칠 때 이럴 때에도 여기에 우리가 도면층 레이어를 설정 안 하고 그냥 그리면은 감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 도면층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직선 그리고 원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도면층부터 해야 됩니다. 교실에 들어오시면은 도면층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명령줄에 레이어라고 칩니다. 레이어라고 치면은 우리가 이런 창이 뜹니다. 예. 되나요? 자, 우리가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도면을 제가 한번 도면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전에 설명했던 것은 해보고 그냥 체크만 5가지 체크만 해두면 되는데 이 도면층 같은 경우에는 같이 따라 해야 돼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갖다 대면 새 도면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자, 이게 OS 아니 레이어라고 여러분 이 창 떠가 있지요. 자, 이 창 뜬 상태에서 여기에서 도면층을 새로 만듭니다. 새 도면층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클릭하면은 도면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0.3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35 보통 도면을 그릴 때는 0.35 요 정도. 이 0.35가 어떤 것을 뜻하나 하면은 선의 굵기입니다. 캐드상에서는 선의 굵기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출력을 해보면은 선의 굵기가 여기서 0.35 또는 0.5 이런 것을 했다면은 출력해보면은 이게 나타나요. 근데 선이 또 너무 굵어버리면은 또 판독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음으로 해서 0.35가 좋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자, 0.35 하시고 그 다음에 선 색깔은 흰색 그대로 두세요. 선의 종류는 컨티뉴 여기서 이건 연속선입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선의 가중치라는 거는 선의 굵기입니다. 여기서 0.35 이게 선의 굵기입니다. 이거를 가중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한문인데 선의 굵기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은 이게 뜹니다. 자, 여기서 0.35가 조금 내려보면 여기 있네요. 0.35 클릭한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0.35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예. 됐나요? 자, 신규를 눌러서 0.35로 했고, 그 다음에 선의 가중치를 0.35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 같은 작업을 지금 도면층을 만드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규로 또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센터선, 그렇게 중심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센터선 CEN이라고 치고 색깔을 이쪽에는 건들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몇 층을 보고 싶다 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센터선은 색깔을 이 색상을 1번 선
1번이 적색입니다. 자, 적색. 자, 빨간색으로 하고 확인. 선의 종류가 여기서 우리가 어렵다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선의 종류에 들어가서 컨티뉴어스는 연속선입니다. 예. 그러나 여기에서 로드에 들어가세요. 로드를 클릭. 따라왔습니까? 자, 이것을 쭉 내려보면은 이 센터 툴을, 예, 요거를 클릭을 하고, 예, 확인. 센터 툴 확인.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여기 있었죠. 여기에 선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센터 툴로 선택한 다음에 확인. 그러면 선의 종류가 센터 툴 들어왔습니다. 왜 도면선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연속선입니다. 선의 굵기가 여기서 이 센터선은 선의 굵기를 0.18로 바꿔줍니다. 도면은 강조되는데 중심선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중심선은 기준선이기 때문에 좀 가늘게 색깔을 적색으로 해두고 빨간색으로 해두고 약간 가늘면은 우리가 도면선 같은 경우에는 선이 굵게 해두는 게 우리가 나중에 포인트 해보면은 그 0.18 또는 0.35, 0.25 했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 센터선은 0.18로 하겠습니다. 확인. 예, 그 다음에 다시 신규를 만들어 봅니다. 신규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치수선 디멘전 DIM으로 하시면 됩니다. 디멘전 이 디멘션의 색깔을 우리가 세 번째, 예, 초록색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선의 종류는 우리가 연속선이기 때문에, 예, 컨티뉴어스 이걸로 바꿔주고 선의 굵기는 0.25로 바꿔줍니다. 자, 이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이 부분까지 우리가 도면층을 만들 때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규로 하신 다음에 이번에 히든선을 해 보겠습니다. 히든선은 색깔을 네 번째 하늘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의 종류는 우리가 점선입니다. 그러면은 로드에 들어가서 히든 선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히든 2로 선택하겠습니다. 히든 2로 한 다음에 히든 2 다시 선택을 하고 확인. 자, 그러면은 히든 2, 예, 이거는 은선입니다. 은선, 숨은 선입니다. 자, 선 가중치를 우리가 0.35, 이건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도면이 0.35로 되어 있으니까 0.35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제가 만드는 방법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 새로 만든 다음에 새 도면층을 만든 다음에 뭐 건축 도면이라면은 뭐 창문 또는 건축 도면이라면은 뭐 침대 또는 싱크대 이렇게 한 다음에 도면을 그렸다면은 나는 싱크대만 보고 싶다. 그럼 나머지는 꺼버리면 됩니다. 싱크대만 놔두고 나머지는 꺼버리면은 싱크대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화면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을 닫아둡니다. 자, 요것을 닫기.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따라오셨다고 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설정한
이 도면층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리본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0.35 센터, 이건 이 부분은 그냥 기초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이걸로 도면 그리시면 안 됩니다. 도면 그릴 때는 0.35 다음에 치수를 넣을 때는 디멘션 이 초록을, 그 다음에 잘 보이지 않는 은선 같은 경우에는 히든선을 선택을 하고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여지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35를 선택하십시오. 자, 0.35를 선택한 다음에 제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L 엔터. 그런 다음에 별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별을 한번 대충 한번 그려봅니다. 자, 별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다? 이 선의 속성은 0.3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자, 원래 치수를 넣을 때 치수를 넣을 때 죄송합니다. 치수를 넣을 때 이것을 선택하고 치수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도면층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L 엔터, C 엔터 할까요? C 엔터. 자, 우리가 두 점 통과하는 원을 그려볼까요? C 엔터, EP 엔터.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우리가 그렸습니다. 자, 이것을 디멘션을 선택하니까 얘가 이것은 우리가 치수에 관계되는 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센터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터선을 가지고 우리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사각을 한번 사각은 나중에 한번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릿이라고. 그러나 지금은 제가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F8을 켜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특성상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 더 그려볼까요? 히든선으로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별을 하나 또 그려볼까요? L 엔터. F8번을 별을 하나 또 그려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도면층을 이렇게 0.35 센터, 디멘션, 히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여지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별만 남겨놔 놓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게 1층이다. 만약에 별이 1층에만 있다. 그런 도면이다. 이러면은 이런 거 다른 거 있으면 복잡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으면은 얘가 판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별만 놔두고 다른 거는 꺼버리겠습니다. 자, 별 히든도 꺼버리고, 예. 그 다음에, 디멘션도 꺼버리고, 센터도 꺼버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별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도면을 우리가 판독을 했다. 예. 그러면은 판독하는데 이거와 원만 보고 싶다. 이러면은 우리가 원이 이거였죠. 예. 여기에서 정구를 예, 요 두 개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설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우리가 자동차에는 핸들도 있을 거고 문도 있을 거고 바퀴도 있을 거고 또 의자도 있을 겁니다.
자, 엔진도 있을 거고, 자, 이것을 도면을 각각 다 그려서 도면을 하나로 묶었다고 보시면은 아마 그 도면이 아니라 아예 시커멓게 이렇게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핸들만 보고 싶다. 나머지는 다 꺼버리면 핸들만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나는 바퀴만 보고 싶다. 이러면은 바퀴를 놔두고 다른 것은 꺼버리면 됩니다. 그럼 바퀴만 나타나게 되죠. 즉, 우리가 도면을 판독하고자 할 때 이 판독에서 아주 쉽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면을 그려서 나에게 보내왔다.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보내준다면은 내가 판독할 때는 아주 쉽지요.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이 이런 도면층 개념이 없이 그냥 그렸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적어도 몇 번은 해가지고 물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이건 뭐냐고. 이거 복잡하게 이해가 안 간다고. 이런 얘기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도면층으로 이렇게 구성하거나 그려 놓으신다면은 내가 판독하는데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층에 관해서는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출석 수업을 해서 교실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컴퓨터를 먼저 켜시고 객체선의 5가지를 체크하시고, 두 번째, 이것을 다음 시간부터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은 유인물에 거기 내용에 보시면은 그대로 해 두시면 됩니다. 도면 그리는 선 0.35 흰색 선이었고 센터선은 빨강색이면서 1.3선입니다. 예. 굵기는 0.18. 그 다음에 치수선은 디멘션은 연속선이면서 굵기가 0.25. 히든선은 점선이면서 0.35 굵기는, 이것을 좀 여러분들은 필기를 어디 해 두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면층을 만든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작성할 때도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시험 칠 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 스냅이란 것과 도면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